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비상대책회의에 소집된 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호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영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성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원년 멤버가 다 모였어요. 저희끼리 어벤져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막강 파워죠. 저희끼리라도 기분 좋게.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벌써 7월이에요. 우리는 벌써 1년 지났어요. 당선된 지 1년. 예. 정말 민선치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생결단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지역은 이번에 7월이 되면 이제 거의 농사가 좀 동부 지역은 마무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해서 마늘 캐는 거 다 끝났고 이모작을 하는 곳에는 나락도 다 이렇게 모심기가 끝났고 이제 농민들이 조금 한시름 돌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벌써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가 된 지 1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2018년 7월 1일 민선치기 이철우 도지사가 경상북도 취임한 지 1년을 맞았기 때문에 그 기념하는 의미에서 출범 후 1년이 지난 지금 이 지사가 내걸었던 공약은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고 또 도정 운영 전반에 걸쳐서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이철우 도지사 도정 1년 평가,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철우 도지사의 비전은 새바람 행복 경북이다. 야, 일자리 2만 개 만들었는데 그거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지역의 청년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한 2년 지원 끝나고 나면 다시 빠져나가버리고 다시 또 2년 들어오고 자기가 제시한 공약, 도민의 삶을 정진시킬 수 있는 일들을 공무원들과 앉아서 정말 챙겨야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오늘 주제에 대한 김성진 위원님의 결단 들어보죠.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다. 에덴. 에덴. 예. 공약을 이행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에덴으로 돌아가는 그런 소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편은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게요. 네. 에덴은 재미가 없는 곳인데. 앞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알게 되겠죠. 불가능해요. 했으니 이해하자로 풀려질지. 이철우 지사가 내걸었던 공약은 10대 분야 100개 단위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공약 이행률은 어느 정도고 이 정도면 뭐 만족할 만한 평가인지 어떻게 보세요? 이철우 도지사의 비전은 새바람 행복 경북이죠. 네. 예, 또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4대 목표, 10대 핵심 분야, 100대 과제를 제시를 했죠. 그런데 이 4대 목표만 이렇게 살펴보면 일터 넘치는 부자 경북,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10만 개 만들겠다 하는 거죠. 또 아이 행복한 젊은 경북, 이걸 위해서 현재 합계 출산율 1.24명인 것을 2022년까지 1.5명으로 높이겠다. 이런 거고, 따라서 평균 연령은 2018년 기준으로 44.3세에서 43세로 또 이래 한번 낮춰보겠다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세계로 열린 관광 경북, 이걸 실천하게 되면 외국인 관광객이 경북을 200만 명이 찾고 국내 관광객은 2천만 명이 찾는다. 이런 거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웃과 함께 복지 경북을 이루겠다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뭐 성과가 있다기보다는 면밀한 계획을 준비하는 단계다. 이 정도입니다. 지금 일자리, 출산율, 관광, 복지 경북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공약을 쭉 보면 일자리 10만 개, 투자 유치 20조 원 이게 핵심 정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뭐 발표하는 결과를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우선 경상북도에서 2018년 평가한 걸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분야는 2018년 목표치보다 초과해서 달성했다. 일자리를 2810개를 만들었다. 10만 개 중에 벌써 2만 개를 넘겼으면 그것도 이 절반만 해서 2만 개를 넘겼으면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충분히 10만 개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기분 좋은 예감이 드는데 또 불안한 예감이 동시에 드는 이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2만 개 만들었다고 했는데 실업률을 보면요.
김관용 지사가 마지막으로 재임하던 2018년 1분기에 실업률이 4.8%, 그리고 2분기에 4%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철우 지사가 취임한 직후 이 3분기가 실업률이 다시 4.3%로 늘었고 4분기에 확 줄어요. 3.45%로. 그랬다가 올해 1분기에 다시 4.9%까지 확 늘었네요. 네, 확 늘었습니다. 그리고 뭐 실업률도 이렇고 고용률, 얼마나 실제 경제활동 인구 중에 고용을 하고 있냐 봤을 때 2018년 1분기가 59.5%에서 쭉 오르다가 다시 올해 1분기가 되면 59.9%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보면 야, 일자리 2만 개 만들었는데 그거 어디 갔노? 어디 갔노? 네, 어디 갔노?라고 이렇게 좀 질문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일자리 창출했다는 것이 이 공공형 일자리, 그리고 또 이제 민간 기업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늘리는 것들인데,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면 과거의 일자리는 그대로 있는 가운데 일자리가 늘어야 되는데, 이 수치는 사실 평가 자체 평가에서 계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지사 취임하고 나서 일자리가 창출된 것만 모두 다 한 거예요. 일자리 없어지는 거는 계산해서 뺀 거예요. 이건 약간 말장난에 가깝다. 일자리 10만 개라는 것도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공산이 크다. 아니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지난번 도정 질문 때 김상원 의원하고 도지사하고의 설전 속에서 얘기가 다뤄진 거예요. 네.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실업률은 높아지고, 그러면 그 전에 일자리는 유지된 상태에서 새롭게 일자리가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당시 지사의 답변을 보면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애매해서 당시 이제 그 일문일답으로 질문이 오고 가는 중에 그럼 이후에 이 문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보자 이렇게 하고서 넘어갔는데, 제가 회의록을 보면서도 느끼는 거, 그다음에 그 당시 그 자리에 앉아서 들으면서도 느끼는 거, 듣는 우리도 헷갈리는데 아마 답변하는 지사도 헷갈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일자리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대체로 재정을 투입해서 만드는 일자리고요. 그 지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민선 7기 들어서 기업 유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아직 삽을 뜬 거는 별로 없으니까 그거는 빼고 MOU 체결한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지사 들어서서 16개 기업에 2조 2,520억 가량을 투자 유치를 하겠다라고 MOU를 체결했고요.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자리는 한 3,445명 정도의 고용 실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어떤 가시적인 성과도 없으니 이게 과연 일자리 10만 개가 가능할까라고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 고향을 봤을 때는 계속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밖에 못 들어서 아직 체감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 친구들도 이제 다 취업을 하고 했는데 경북에 취업한 애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나 이제 제 주변에 봤을 때는 아직까지 취업이 많이 어렵다고 아직 느끼고 있어서 그렇게 개선됐다고 못 느꼈습니다. 경북에도 좋은 자리가 있다면은 충분히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혁신도시 들어서면서 828개의 민간 기업들이 혁신도시로 각각 이주를 했는데요. 경남에 218개, 그리고 광주 전남에 205개, 부산에 139개, 대구에 130개, 경북에 26개가 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10분의 1이네요.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러니까 큰 데에 비해서 딱 10분의 1 정도. 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MOU를 맺은 것 중에 16건 중에 한 가지는 도청 신도시의 호민지라고 있는 저수지 인근에 한옥 호텔을 짓는 게 있어요. 이 관계는 이미 2017년도에 그 당시에 김관용 지사랑 다 이렇게 참석한 가운데서 실제 MOU를 체결했고, 이번에 또 다시 한 경우도. 근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나서 네. 그대로 지키지 않을 수도 있나요? 있지요. 이것을 양해가 강제할 있-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서로 간에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한다는 것이 법적인 강제 요건은 전혀 없습니다. 양형학서는 철저히 그런 거죠. 네. 그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통계를 객관적인 팩트를 제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공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2018년도에 예를 들자면은 10,000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그럼 1년이 끝나면 예산도 소진되고 없잖아요. 그럼 2019년도에 다시 똑같은 일을 예산을 확보해서 또 그 투입하면은 똑같이 또 10,000개 일자리가 되는 거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말하자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께서도 이거 2만 개가 넘게 생겼는데 왜 내 일자리는 없노? 이렇게 주변에도 없어요. 의문을 가질 거예요. 이걸 정책 목표치를 정해놓고 얼마를 달성했니 하기보다는 고용률을 얼마만큼 올리겠다, 실업률을 얼마 밑으로 떨어뜨리겠다. 이 방식으로 이제 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냐. 속이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일자리 창출 정책을 보면 민간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주요 정책이잖아요. 경북이 아무래도 수도권에 비해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로 기업 환경으로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방향은 어떻게 설정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처음 이제 지사께 도정 질문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이긴 한데 이게 주로 경상북도 전체로 놓고 보면 동남권 벨트에 이게 집중되어 있는 공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북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선 실제로 좋은 기업이 들어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1인당 소득 수준도 좀 낮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지역의 그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농촌 지역의 특히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이제 문제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런 부분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 6차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리고 농촌도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지사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는 6차 산업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농사만 잘 지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농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해요. 농사도 잘 지어야 돼. 그다음에 이거를 가공도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상품으로 아주 쌈박하게 만들기도 해야 돼.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고 마케팅 전략을 네가 세워야 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농민들이 요즘 너무너무 바빠요. 그것을 또 쫓아가기에는 한계가 있고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그럼 나타나느냐 하면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부 지역에 대한 그것이 일자리 창출은 아니라 하더라도 북부권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지금 이철우 지사는 반드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지역적 특성 반영이 조금 덜 된 느낌이 있는 네. 거네요. 그럼 이쯤에서 김성진 위원님의 결어 들어보죠. 어쩌면은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또 국민이 또 도민이 원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을 피해서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담은 것이 어쩌면은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공약들이 잘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좀 더 편하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하는 그런 좋은 세상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람과 김성진 위원님은 언제나 늘 긍정적이고 미소를 잃지 않으셔요. 머릿속에 굉장히 좋은 곳을 향해서 맨날 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그 고민스러운 발언이에요. 이게 에덴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중의적인 의미가 지금 굉장히 좀 무겁게 느끼긴 하는데 네, 계속해서 이철우 도지사 도정 1년 평가 임 위원님의 결담 들어보죠. 매림지갈. 어쩌면 이게 우리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 희망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눈앞에 보이지 않는 매실을 생각하면서라도 지금의 위기를 좀 극복해 보겠다라는 게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이 근데 위기 상황일까요? 저는 위기라고 봐요. 항상 위기 상황이죠. 쭉 생각해 보면 정치 경제를 봤을 때 저는 위기가 정말 아니었던 상황이 있나 싶어요.
결국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위기 상황으로 느끼도록 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결국 행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특별히 좋을 때일수록 그런 위기감 속에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정상적이죠. 말씀하신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도민들은 안정적이라고 느끼고 행정을 펼치는 항상 실무를 띄고 위기- 있는 분들은 위기감을 느끼는 게 바람직한 딱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정규직이거든요. 4년짜리. 그러니까 늘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야죠. 갑자기 이렇게 확 와닿는데 경상북도에서도 일자리와 더불어서 저출생 정책으로 내놓은 게 이웃사촌 시범 마을 사업이잖아요. 근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인위적인 인구를 유입하는 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나라는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북부 지역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보면 대표적으로 의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사촌 공동체 시범마을, 그다음에 상주의 스마트팜, 요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상주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이걸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의성의 이웃사촌 공동체 시범마을은 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성의 안개면에 주거, 의료, 복지, 교육 체계를 갖춘 청년 시범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거고요. 2019년도 연말까지 70여 명의 농청년이 농사를 짓거나 창업을 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2022년까지 청년 인구 한 200명이 정착해서 가정을 꾸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게 구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농업기술원에 매주 토요일 날 이제 정착을 해보겠다고 하는 청년 한 50여 명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에서 주는, 그리고 시군에서 주는 그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면서 내년 9월 올 9월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농에 한번 이렇게 투입이 될 텐데, 이 친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교육은 딸기 재배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이 친구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 창업을 할 경우에는 3억 원 정도의 저리 자금을 융자해주겠다. 그리고 뭐 농지를 알선해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2022년까지는 170억을 투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지역의 청년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귀농한 청년은 이 사업의 대상자가 안 돼요. 올해 귀농한 청년은 이 사업의 대상자가 돼요. 이 계획도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원래 이제 공약집 속에 보면은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총 사업비가 2,025억이에요. 거기에다 국비가 445억이고 지방비가 695억, 그리고 민자가 885억이에요. 첫째 민자 885억, 민자 투자할 사람 없죠. 예? 거기다가 이철우 지사 이야기로 국가에서 아마 한 100억 정도를 100억 정도. 지원할 것 같다 이러는데 애초에는 400억. 국비가 445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되겠느냐? 그런데 또 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300세대 주거단지를 조성하는데 675억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300세대가 일단 와서 우리가 최종 마무리가 된다고 봤을 때 세대당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큰 틀의 공약집에만 따르면 1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과연 하면 그 돈 들어간 효과가 나겠느냐.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아울러서 그 지역이나 우리 경북도에 앞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젊은이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시청자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저는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새로운 시도는 필요하다. 임 의원님께서 요까지만 하겠다고 해서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하고 대신 그 이웃사촌 시범마을, 이것이 저는 제일 간과하고 있는 게 기존에 살고 있는 의성의 주민들과 좀 괴리된 형태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다 들어와도 300명이에요. 300명 인구를 늘리는 것이 과연 이거 뭐 인구 감소, 청년 유출을 막는, 청년이 돌아오게 만드는 사업일까?
절대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탁상이고 도상이에요. 굉장히 갑자기 오늘 세신데요. 냉정하게 아니 맞아요. 평가를 해주시니. 근데 저도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앞을 보지 않고 이런 말씀하실 때 항상 밑을 보세요. 근데 이렇게 예산을 쏟아붓는 사업이 또 있잖아요.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청년 농부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 준다는 건데 이게 뭐 당장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언제까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하고 그들이 여기에 정착을 할까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 같은 경우도 벌써 시작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5월 말에 해서 뽑았어요. 보니까 이제 청년 농부 16명 그리고 농업법인 12곳이 지금 참여를 해서 출발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2년 동안 사실은 월급을 200만 원씩 주고 이제 생산 실무도 좀 익히고 또 마케팅도 좀 하고 해서 나중에 2년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그 과정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저는 뭐 이 자체도 크게 이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라는 판단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이렇게 성격은 좀 다른데요. 그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같은 경우 이게 원래 이제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걸 지금 이제 경북이 받아와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청년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렇죠. 나이 먹은 게 아까워. 좀 아까울 정도예요. 이게 이제 그 최대 2년간 그 연 3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경북에서 뭐든지 좀 하면 그 돈 대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창업 또 안착 자금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그걸 해서 이렇게 창업자가 좀 커뮤니티도 활성화하고 뭐 어쨌든 그런 사람들끼리 모일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경북에서 좀 자리 잡아서 하라라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결국 가져가는 게 뭐냐면 단순 지원 사업하고 결국 안착을 위한 어떤 그 이후의 어떤 그 단계들을 계속 좀 목표에 두고 가져가는 사업하고의 성격이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한 2년 지원 끝나고 나면 다시 빠져나가 버리고 다시 또 2년 들어오고 다시 2년 빠지 이런 경우가 사실은 워낙 이런 정책 사업이 허다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이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청년들이 2년이라는 인터넷 기간을 거친 다음에 지역의 정착률이 높을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이고 지역 주민들과 얼마나 이게 상호 융합하면서 지역 사람으로 녹아들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왜 이거를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기존의 농업인들한테 이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지역의 청년들이 들어오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역의 농업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집토끼, 산토끼 논리가 될 수가 있어요.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달아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도가 이렇게 할 때는 정말 같은 선상에 놓고 최소한 같은 선상에 놓고는 봐줘야 되는. 저랑 위원장님은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방금 청년이 아닌 걸 후회하신다고 해서 안 그래도 여쭤볼라 했어요. 네. 지난 경북도의회에서요 도정 질문에서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이게 또 도마에 올랐어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게 나오는데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결국은 아마 예산 부담이 많이 들고 각 시군마다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펴고 있죠. 이게 이제 이 행복 도우미 사업은 어떤가 하면은 한 500명 정도의 사회복지사를 선발을 해서 우리 도내에 보면 경로당이 약 8천여 개 있습니다. 있는데 1인당 한 15곳 전후의 경로당을 맡겨서 거기에 경로당의 어른들이 여러 가지 여가, 체육, 건강을 위한 활동들을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그걸 진행되도록 하는 어떤 역할을 하도록 맡기면서 어른들의 복지도 향상시키고 또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겠다. 이렇게 해서 원래 당초의 예산에 72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 72억 원에 확보된 예산 중에서는 도비는 30%고 시군비가 70%입니다. 거기다가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뚜렷한 어떤 면밀한 계획이 없으니까 시군에서 저항이 크죠. 크다 보니까 현재는 용역을 맡김과 동시에 문경, 예천 쪽에 문경은 도시형으로 또 예천은 농촌형으로 시범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어른들의 어떤 요구와 맞아 떨어지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맞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거 행복도우미가 와도 우리한테는. 좀 즐겁지 뭐 일주일에 2번씩이라도 요즘도 일주일에 2번씩 하는데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두 분이한테 박수 보기 잘해요. 뭐 오셔가지고 뭐 좋은 얘기 많이 하고 또 많이 듣고. 우리가 여기 예, 노인들이 뭐 방송국에도 나이가 너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청소 문제가 최고 답답해요. 이 노인들이 돼가지고 청소하는 거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별 불편한 건 없을 것 같은데 그 청소하는 것 때문에 좀 맛이 좀 있긴 있어요. 최근에 시골에 다녀왔는데 참 많이 다니셔. 고향이잖아요. 네, 제사가 있어가지고 다녀왔는데 도우미가 오는 것 자체는 초반엔 재밌었다고요. 네. 근데 이 프로그램이 뭘 이렇게 세부적으로 제대로 막 짜여 있고 계획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서 이 도우미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냥 가라. 그냥 우리끼리 호수업이나 칠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이건 역시 일자리 늘리기에 포함됐다. 포함됐고 적극적으로 일자리에 늘렸다. 이렇게 홍보하는 데 쓰이고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시장 군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한편으로 놓고 보면 뭐 이게 지나친 기호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재선을 염두에 둔 선거 운동은 500명을 파견해서 보내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가 속한 상임위 사업이었어요. 이게 얘기가 참 많았어요. 근데 기존의 사업하고 이게 뭐 지사 바뀌었다고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이게 효율성이 있겠느냐라는 우려는 많았으나 그래도 큰 뜻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럼 시범 사업이라도 좀 해보게 하자. 이래서 이제 사업을 좀 축소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올해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고 평가를 좀 잘 해본 다음에 내년에 좀 반영을 근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걱정이 벌써부터 드네요. 500명을 고용 창출을 했다고 홍보를 했는데 실업이 500이 발생하는 거죠. 네, 실업이 500이 발생하고 그 이 500명은 이 사업이 계속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일자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시범 사업 끝나고 나면 일자리를 또 잃게 되는. 그 이제 어르신들도 보면은 이런 여러 그러니까 가지 함부로 사업들에 접을 수도 없고. 이런 네. 사업들에 수능적으로 하잖아요. 네. 아 하는 대로 뭐 우리 하지 뭐 그거 하면은 계속 일이 또 오는 거야. 너무 반복될 것 같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참 피로에 과로가 오지 않을까. 어르신들 의견도 꼭 한번 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제에 대한 임 의원님의 결어 들어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대를 접기엔 이르다. 긍정적으로 봐야 되니까. 네, 도지사와 임기가 같으시니까요. 다 비정규직이 가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호 의원님의 결담 이어가 볼까요? 예, 제 결담은 이제는 디테일이다로 좀 정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상북도 아마 그 이철호 도지사 1년이라는 건 대부분 아마 설계도를 만드는 과정이었을 거고 본인의 정책 방향이 실제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마 고민하는 단계였을 거라고 보면 적어도 지금부터는 그 도민들이 실제로 이제 몸으로 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디테일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확보되어 들어가야 되는 이런 과정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하나 신기한 게요. 이 시도 주민생활 만족도를 보면 경상북도가 최하위더라고요. 그러면은 경북도지사에 대한 지지율도 낮겠다 싶었는데 또 보니까 도민들 지지율도 굉장히 높고 이 지사의 공약 실천 계획 평가도 높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공약 실천 계획 평가 같은 경우는 그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좀 보통 평가를 하게 되고요. 또 제가 볼 때 지지율은 지금 현 정부하고의 어떤 그 속에서 일종의 어떤 정치적 지지율이 좀 표면화된 거 아닌가라는 판단은 조금 들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내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이제 가장 낮은 걸로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현 지사의 지지율이 굉장히 좀 높은데 근데 아직 경북이 살만한 곳으로 체감되고 있는 그 자체는 경북인들 스스로도 굉장히 좀 낮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다. 이번 평가는 이런 거죠. 공약 실천 계획 평가예요. 네. 그 계획을 얼마나 잘 짜놨느냐. 이럴 때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이 계획을 잘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볼 수 있고 또 지지율을 두고 어떤 의미에서 광역 17개 자치단체를 놓고 한번 1, 2, 3, 4 이렇게 순위로 이렇게 상대 평가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이거는 제시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예. 왜 그런가 하면은 각 지역마다 지역 패권적인 정당들도 있고 또 이렇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정치적인
이 서로 성향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놓고 봐야지 이걸 가지고 마치 막 이 광역자치단체장이 주민들로부터 받는 지지율의 전부인 것이냐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저도 김성진 위원님 말에 공감을 하는 게 전 지사 시절이었죠. 만족도는 50% 선이었어요. 생활 만족도는. 근데 득표를 보면 그 전남지사랑 거의 최다 득표를 경쟁하는데 압도적인. 그래서 뭐 그분께서는 3선 출마 선거 당시에는 뭐라 해도 김관용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지율과 주민생활 만족도를 저는 아예 연결시켜서도 안 되고 그걸 시도별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 없는 수치를 가지고 정치적으로만 활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 지금 김 전 지사 얘기를 했으니까 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김관용 전 지사 12년 하셨잖아요. 이 지사 전반적인 평가는 소탈하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네. 두 분을 비교했을 때 어때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저는 이철우 지사님을 좀 이렇게 적극 긍정적으로 평가해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전 지사님께서는 의전이 항상 많았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공무원들이 줄지어 쭉 따라 다니게 되고 그에 반해서 지금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 제가 오늘 팔을 걷고 나왔잖아요. 오늘 이철우 지사 1년 평가한다고 해서 네. 따라하신 거예요? 네, 운동화 신고 잠바 운동화 입고 신으셔서. 이렇게 편하게 다니고 그리고 공무원들에게도 자유롭게 이야기하라고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지 아까 우리 저출생 이야기했잖아요. 초기에는 이철우 지사 공약에는 저출산 문제 극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은 여성에게만 이 부분을 전가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여성단체와 시민단체의 지적을 이철우 지사가 바로 수용했어요. 이전 지사 시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저는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건 국가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철우 지사가 먼저 이 부분 지적을 받으니까 바로 수정했어요. 그리고 그럼 이 저는 부분 궁금한 게 잘못했다. 이철우 지사가 이제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하세요 이러면은 정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나요? 그거는 모르지. 알겠어요. 그건 우리가 그런데 경험해 본 바가 제가 볼 없어서. 때는 그런 어떤 소탈하고 격식 없고 이런 부분들은 강점이고 어쩌면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죠. 또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렇게 뭐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좀 부족한 점들이 있죠. 결국은 공직 사회를 얼마나 일하도록 만들어 주느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네, 능력은 그게 제일 성격과는 중요해요. 별개니까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독특하다 느낀 거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 근래 이렇게 계속 그 뭐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그 청와대하고의 소통을 계속 강조하고 중앙정부의 소통을 계속 강조하고 이게 정치적인 어떤 자기 성향과 상관없이 이제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 예산을 좀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자기 어떤 그 정치적 지향성과 그렇게 평상시 잘 안 맞았던 분들도 능력이 있다면 사실은 모시는 모습들도 좀 간혹 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게 전임하고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아니 전임하고 이렇게- 그걸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임은 당시 집권 여당에 그 소속되어 있는 지사였던 거고요. 지금은 야당에 소속되어 있는 지사예요. 그러니까 행보는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 이철우였을지는 모르지만 지사로 당선되는 순간에는 정치인 이철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도정을 펼쳐나가고 나중에 이렇게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도지사의 입장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스타일 아니면 돈의 23개 시군을 발로 뛴다. 발로 뛸 필요 없어요. 발로 뛸 사람은 정무실장도 있고 경제부지사도 있어요. 그러면 뛰면 되고 제가 봤을 때 도지사는 최종적으로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 결과로서 평가받기 때문에 자기가 제시한 공약, 도민의 삶을 정진시킬 수 있는 일들을 공무원들과 앉아서 정말 챙겨야 되는 거죠. 발로도 뛰셔야죠. 현장의 목소리도 들으셔야죠. 정말로 이렇게 발로 뛰거나 안 뛰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좀 상징화되는 거죠. 발로 뛰는 것은 시군에서 충분히 다 커버되거든요. 근데 도지사도 발로 뛰니까 좀 당신들도 좀 뛰어주십시오라는 그런 강요로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철우 지사가 국학진흥원 이사장이십니다. 그 말씀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갑자기 손을 이렇게 공손해 주셨습니다. 네, 이 지사가요 각종 산하기관 임원들을 속속 물갈이하면서 전임 지사 흔적 지우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란이 아니고 사실이죠. 네. 전임 지사 흔적은 본인은 지우고 싶을 거예요. 얼마 전에 모 언론에서 신문 보도 일면에 이렇게도 나왔어요.
김도지사라고. 아이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 그 12년 동안 도정을 해왔던 전임 지사가 남겨놓은 흔적들이 어디 뭐 한두 군데 있겠습니까? 이철우 지사 본인이 의도적으로 이걸 지운다기보다는 아까 김성진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공무원들 밑에서 그걸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 그러면 던져주면 아 그거 괜찮네라고 바꾸고 이 전임 지사의 흔적을 지우는 게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거는 다시 새롭게 바꾸고 또 개성할 게 있으면 개성해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흔적 지우기가 아니다라고 거부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더 부자연스럽죠. 근데 최근에 그 도정 1년 평가를 하면서 모 신문사에서 나온 그 제목이 이거였어요. 형만한 아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런 타이틀로 뽑힌 기사를 보면 지금 천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전 지사의 흔적 지우기라는 거를 하고 싶은 마음을 왜 안 갖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사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어디에 당선되고 나면 사실 저하고 이렇게 호흡 잘 맞는 분들을 좀 배치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하는 걸로 우리가 평가를 하면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 이걸 말만 바꾸면 사실 흔적지우게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거는 뭐 동전을 이렇게 놓고 어느 면으로 볼 건가 하는 문제라고 보는 거라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구시하고 교환 근무도 하고 있잖아요. 네. 대구 경북 상생을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사실은 문체국장이 이렇게 교환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과장 한 분이 이제 그 교환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 도지사와 대구시장이 이렇게 그 1일씩 이렇게 바꾸어 근무하는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래 이게 문화적으로 보면 대구 경북을 분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전임 지사 때부터 가져왔던 어떤 그 한뿌리 상생위원회를 조금 더 어떤 강조하고 만들어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문제는 지금 이제 뭐 이게 일일 교환 근무다 혹은 뭐 그 국가장 1년 교환 근무다 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 대단히 상징적 조치들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 상징적 조치 이면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 돌아가야 될 것들. 예를 들어서 문화 쪽에서 보면 뭐 관광 정책을 좀 일어난다든지 또 경제를 어떤 그 한 단위 규모에서 좀 그 같이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한다든지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이 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지금 아직 정확히 확인이 안 된 상황이라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이 시도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경험과 역량, 그다음에 경북도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과 경험치가 서로 달라요. 장점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서로 교환해서 이쪽의 약점을 채워주고 이쪽에 또 약점을 채우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시도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면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문화체육관광국장의 네. 경우는 노조에서 지난번에 그 권영진 지사를 모 행사장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상생 쇼 그만하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데려가라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보낼 때는 자기네가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그 경북도와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경험들을 있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경상북도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대구에 대해서 굉장히 종속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사람이 내가 어디에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때까지 도청이 옮겨오기 전에 경상북도의 공무원들은 대구에서 살면서 대구에 있는 경상북도 도청에서 근무를 한 거죠. 그래서 아직 벗어나질 못해요. 모든 이제 상생하겠다는 이런 일들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형식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도의원의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구는 경상북도와 상생하는 일들을 거의 안 해요. 예를 들어 행사 하나를 해도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경상북도에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경상북도가 주관돼 하는 행사는 대구에서 하는 행사들이 숱하게 많다는 거죠. 결국은 빨리 벗어나야 돼요. 어쩌면은 상생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지만 이거는 어떤 의미에 보면 굉장히 상호주의가 존중돼야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대구시에 대해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이쯤에서 이상호 위원님의 결어 들어보죠. 네, 저는 사실은 중요한 건 아까 이제 디테일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진행되는 정책들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좀 도민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체감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좀 이행돼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네, 오늘 주제에 대한 또 천연길 위원님의 끝으로 결담 들어볼까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화는 없다. 이 뭐냐면 그 이철우 도지사의 후보 시절 선거 벽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중심 경북 다시 되살려내겠다. 그리고 경북의 기적을 이룩할 때다. 저는 두 가지 중의적 의미인데요. 한 가지는 신화라고 하면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기억이에요. 근데 이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기억이 지금 과거 3, 40년 시절처럼 같지 않아요. 근데 경북의 기적을 이루겠다. 마치 과거에 뭔가 영광을 되찾아야 된다. 여기까지 향해서 가야 된다. 이걸 놓고 도정 운영 전략을 짜고 공약을 짜면 99% 저는 실패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편으로 이건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화는 없다 책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읽으면서 눈물을 질질 짰는데 쉽게 성공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차근차근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성공이라는 열매를 맛보게 된다. 다시 한번 이철우 지사님께서도 이 책을 안 읽어보셨다면 한번 읽어보시라고. 옛날부터 장래 희망이 대통령이었다는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눈물 흘렸다 그러면 되죠. 왜 질질 짰다 그래요? 울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경상북도가요 최근 정부 예타 사업 볼 때 또 SK 하이닉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그렇고요. 또 축구 종합센터 유치에도 실패했잖아요. 여기에 또 원자력 해체연구센터는 반쪽 유치를 해서 굵직한 국책 사업에서 아주 쓴 잔을 제대로 마셨는데요. 일부 사업은 원래 가능성이 없던 건데 그냥 한번 도전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일부 사업이 아니라 방금 언급하셨던 전부 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타 사업 홀대 이거는 제가 언론에서 만들어내놓은 프레임을 뭐 그대로 그냥 가지고 도의원분들이 여기 두 분 계시지만 도정 질문할 때 자꾸 언론에 나온 거 가지고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막 그걸 도정 질의에서 했더라고요. 이거는 팩트만 해봐도 당시에도 경북도와 전남도를 비교를 많이 해놨는데 전남도는 국비까지 포함된 예산 전체를 놓고 계산을 하고 경북도는 국비 빼고 매칭 사업 빼고 도랑 직접 받은 사업비만 책정해놓고 전남도가 경북도보다 예산이 많다. 인구랑 면적 차이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SK 하이닉스 유치 실패는 이미 2011년, 12년 이때부터 경기도 용인시랑 이야기가 충분히 되고 있었어요. 근데 도지사 바뀌었다고 막 아이스버킷 챌린지하고 얼음 뒤집었으면 SK가 안 오던 SK가 옵니까? 이거는 저는 뭔가 쇼를 보여준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노력을 한 게 별로 없다. 그리고 축구 종합센터 유치도 아마 포항이 신청했더라면 지리적 요건은 안 좋았지만 나머지 요건에서는 상당히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포항 인근의 영덕에도 신태용 전 국가대표팀 감독 이름 딴 축구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 자체가 기초 지자체가 경북도의 시군들 몇 군데가 한꺼번에 같이 달라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중할 수 없었던 측면도 있고 이거는 그 경북도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천이 그 축구 종합센터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거기다가 경주 거기는 도유지였거든요. 부지 마련이 쉽다라는 이유였어요. 상주가 그나마 이제 그 프로축구단이 있지만 실제로 상주 프로축구단 운영과 관련돼서도 도나 상주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그런 걸 밝히기가 좀 제 고향이 상주인데요. 네. 상주는 계속 2등 도시였었어요. 혁신 도시 2등, 그다음에 또 신도청 2등, 그다음에 이번에 드디어 NFC까지 2등을 해서 의미 있는 2등도 한 게 있어요. 경상도에 신라시대 때 경주 상주에 2등이라서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잠깐만 여기서 원해연 원자력 해체 연구소 요걸 줄여서 원해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원해연 유치 경쟁이 막 불붙었을 때 경주 지역의 도의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막 5분 발언도 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원해연이라는 이 개념을 최초로 설계한 사람은요. 2012년도에 문재인
그 당시 총선 후보였어요. 당시 이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얘기를 했을 때 기재부 직원들은 모두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게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둘러싸고 부산의 모든 학계, 산업계, 전문가 집단이 들러붙어서 이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과 관련돼서 원해연에 달라붙었구나라고 이미 그 당시 기재부가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근 7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된 건데 부산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밥상 다 차려놨는데 거기에 경상북도가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경주가 그 밥상에 끼어들 자격을 주지 않는다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정부는 이 원해연이라는 것을 중수로 경수로 나누어서 경주에는 중수로 원해연을 준 거고 부산에는 경수로 원해연으로 나누어서 준 거예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배려를 한 거죠. TK에 대한. 이걸 보면서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언론도 그렇고 그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그 사실을 믿고서 주민들이 똑같이 TK 패싱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애초부터 경북의 몫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나마 배려를 했기 때문에 경주에 반쪼가리라도 오게 된 거고 저는 이 시점에서 경북의 공무원들이 꼭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지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지사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사람은 개념을 설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흩어져 있는 기술을 집약했던 것처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 산업의 흐름을 읽어내고 과학기술의 흐름들을 읽어내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계해 주는 것이 이런 전문가들을 키워내는 것이 경상북도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뭔가 껴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천우 도지사 보고 너무 길었나요? 스티브 잡스가 되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만 조금 더 보태면 울산광역시와 이 부산광역시가 이 원자력 해체 산업을 위해서 얼마나 인프라가 있는지 2015년, 16년 이 연구 용역을 맡기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장점이 있습니다. 홍보하는 동안 경주시와 경상북도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원해연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2016년부터 부서의 공무원은 담당을 배정해놨어요. 근데 경북의 장점이 뭐냐? 원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예.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천우 지사 본인은 앞서 이야기했던 이 TK 패싱이나 여기에 대해서 크게 동조하고 있지는 않다. 경북도 그걸 인정하는 순간 무능함이 되는 거니까 인정할 수 없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정치적으로 활용하진 않고 오히려 TK 패싱이라는 말은 없다. 도정 질의 때 그 우리 실력이다. 우리가 실력이 없는 것이다. 공무원들한테도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하지 말라고 자기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걸 공무원들도 이야기를 안 해요. 네. 언론이 하는 거죠. 맞아요. 네, 저희가 이철우 도지사 도정 1년을 이렇게 쭉 살펴봤잖아요. 문화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출산율도 그렇고 쭉 봤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평가를 기반으로 앞으로 남은 3년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의외로 아이들을 막 뛰어놀게 하는 넓은 광장도 없어요. 네, 저희들은 그냥 강변을 도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사실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육아를 하는 엄마들의 어떤 행복감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취업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면 취업 준비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딱 지금 기존의 정책을 잘 몰라서 국가에서 하는 거는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이제 도에서 하는 거는 이제 접할 방법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몇 번이나 지원을 받으려고 알아봤는데 그 금액 지원금이 많이는 없는 것 같은 느낌? 너무 빨리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저는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해야 된다면서 교육을 되게 많이 하세요. 화공특강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공무원들한테 많은 배움의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사실 사람을 바꾸는 데는 교육이 아니라요. 학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무원들 스스로가 동아리를 구성하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것을 배우고 익혀서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이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저는 공무원들의 쇄신이라는 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스스로 학습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고 그것을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앞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님께서 조언을 해주셨잖아요. 이번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하신 이 조언을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IMF 외환위기를 겪었을 당시 취임하면서 이런 취임사를 발표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의 도산은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현실을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현실이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저는 남은 3년은 좀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할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들한테 그 도정 1년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면 어떤 분은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기억이 안 나. 뭐 지금 뭐 평가할 게 뭐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긍정과 부정의 차이를 다 왔다 갔다 하시는 건데 그 결국은 이제 내용은 아직까지 평가할 게 별로 없다라는 내용 같아요. 근데 앞으로 아마 3년은 그렇지 않을 거다. 이제 매년 한 해 안에는 이제 지속적인 어떤 그 이제 설계 도면에 따라서 얼마만큼 잘 그려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정말로 그 설계 도면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속의 디테일들이 정확하게 좀 확보되도록 이렇게 지표하고 보여주고 설득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1년 지났잖아요. 몇 번 더 깜짝하면 임기 끝나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도정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끝으로 천연길 위원님의 결어 들어볼까요? 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계속 대통령으로 가시는군요. 이분은 대통령. 정주영. 아, 정주영이죠. 네. 그리고 후보. 네, 대통령 후보. 걸림돌을 징검다리로 만들어라. 몽골 제국의 지도자 징기스칸이 한 말입니다. 경북의 걸림돌은 너무나도 많죠.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이 걸림돌을 어떻게 성공의 징검다리로 만들어갈지 사생결담이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안동 MBC 사생결담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난 저 길 저 끝에 다다르면 멈추겠지 끝이라면